보통 INFP의 유형을 말할 때 꿈속에서 산다는 말을 하죠. 아마도 그 정도로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현실 감각은 좀 부족한 편이다 라는 얘기일 거예요. 하지만 꿈도 현실만큼 중요합니다. 꿈이 아예 없다면 현실이 재미가 없죠. 뭐랄까 마치 무채색 같은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꿈은 일종의 환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거죠. 예컨대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음악, 미술 같은 것도 포함되고요. 만약 이런 예술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왜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현실이죠. 현실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술도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유명 화가의 그림을 투자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그 그림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현실적이어서 꿈이나 환상 따위엔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ESTJ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INFP와는 정반대 유형이죠. 이처럼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꿈속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현실에서 사는데 그 이유가 놀이와 관련이 있다고 본 심리학자가 있어요. 도널드 위니콧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니콧은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소아과 의사였어요. 무려 40년 동안 수만 명의 엄마와 아이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정신분석학계에는 프로이트와는 다른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이론의 핵심이 엄마와 아이의 관계였어요. 위니콧이 소아과 의사로서 정신분석학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니콧은 아이에게 놀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한마디로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놀지 못하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성인이 심리적으로 힘들면 상담을 받잖아요. 이때 말로, 대화로 치료를 하죠. 근데 아이는 놀이로 치료를 합니다. 애는 어른처럼 언어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놀이로 치료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아이에게 놀이라는 건 마치 성인에게 언어처럼 숨쉬듯 자연스러운 거예요. 애는 놀아야 애라는 거죠. 아마 위니콧이 지금 한국의 교육 실태를 보면 놀라 자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들이 놀지를 못하잖아요. 초등학생인데 학원 서너 개가 기본이에요. 요즘엔 7세 고시, 심지어 4세 고시까지 등장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죠. 실제로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들한테 공황 발작 등의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애들은 놀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왜 노는 게 중요한 걸까요? 놀이가 부족할 때 생기는 정신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현실적이 되는 겁니다. 요즘엔 예전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하여튼 한국인은 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옛날 프랑스 영화 중에 제목이 택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한국인 택시기사가 으슥한 골목에 차를 대고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트렁크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자고 있던 다른 기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교대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주인공 프랑스인들이 대화를 해요. 쟤네들 한국인들인데 조국이 어려워서 24시간 일해. 이런 나라였던 거예요, 한국이. 근데 이렇게 오로지 일만 하고 충분히 놀지 못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극도로 현실적이 됩니다. 머릿속에 든 게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까 혹은 더 높은 지위를 얻을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취미 생활도 사실은 그게 진짜 좋아서 하기보다는 이거 알면 돈이 좀 되나?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이러면서 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저 재밌어서 놀죠. 그냥 웃고 깔깔대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 진짜 노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놀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요, 일단 사람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는 농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삶이 다큐고 모든 대화가 다큐예요. 그러니까 개그를 쳐도 다큐로 받는 겁니다.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단순히 진지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지해도 가벼운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유머 감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처칠이나 레이건도 농담을 아주 잘했어요. 한 나라의 수상,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가장 진지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걸 즐겼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정치인들도 개그맨 이상으로 웃기지만 본의 아니게 웃긴다는 게 좀 다르죠. 위니콧은 예술이나 종교, 유머, 사랑이 이 놀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어요. 말하자면 놀 줄 아는 사람이 예술을 즐길 줄 알고
알고 종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며 유머 감각이 있으면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를 보면서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동안 울고 웃고 감동을 받죠. 감동 그 자체는 진짜라는 겁니다. 위니콧에 의하면 이런 게 바로 성인의 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영화를 봐도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아요. 아니 영화 자체를 잘 보지 않습니다. 소설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관계가 건조하고 기계적이에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관계, 연인이나 부부 관계도 소울메이트, 영혼의 단짝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종의 통업자 관계, 계약 관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뭐랄까 어떤 낭만 같은 게 없는 거죠. 물론 사랑이나 낭만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핏 화려하거나 안정적으로 보여도 좀 더 알게 되면 왠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니콧은 아이는 놀이를 통해 환상과 현실을 구분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환상이란 아이의 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감정으로 물들여진 주관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슬픔, 두려움 이런 아이의 감정들이 현실의 장난감에 투영되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가 나무 막대기를 보면서 마녀의 요술 지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타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그걸로 마술을 부리는 척하기도 해요.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엄마가 이제 그만 놀고 밥 먹으렴. 하면 막대기를 내려놓고 밥 먹으러 오는 겁니다. 아이는 그게 그냥 나무 막대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걸로 마녀 지팡이 놀이를 하니까 참 재미있었다고 느끼는 거죠. 마치 성인이 영화를 보면서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감동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밖에 모르는 사람, 농담 같은 걸 즐길 줄 모르는 그 사람은 그냥 그게 나무 막대기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골룸 따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이 영화 러닝타임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만 하면서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가 사는 세계는 오로지 차갑고 냉정한 현실뿐이거든요. 아이는 놀이를 통해 자기 내면의 감정을 다루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가 놀이를 그저 재미있는 활동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놀이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예컨대 아이가 장난감을 부수고 총을 쏘고 괴물을 죽이는 놀이를 해요. 엄마는 우리 애가 좀 공격적인가?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 위니콧은 다르게 보았어요. 아이는 이 놀이를 통해 자신의 분노와 공격성, 경쟁심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주사기를 들고 병원 놀이를 할 때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거고요. 인형을 안아주고 재우는 놀이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를 보살피고 싶은 욕구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를 많이 해본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그게 현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주 어린 아이는 객관적인 현실 세계와 주관적인 환상, 그러니까 감정적 경험 세계죠.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놀이를 통해 이 두 세계를 동시에 다루면서 그걸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괴물 놀이를 한다면 무서워서 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걸 경험하면 내가 무섭다고 해서 괴물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정은 감정일 뿐이라는 거죠. 현실은 내 감정과 별개로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 기분이 우울한 건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감정 때문에 현실을 왜곡해서 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설사 싫어하더라도 그냥 그때뿐인 경우가 많고요. 다시 말해서 그런 표현을 했던 사람도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그랬었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나를 싫어하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통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부모한테 놀자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바빠서 놀아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형제나 친구들과도 놀아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놀아본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 환상과 실제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현실과 유리된 생각 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혼자 노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혼자 놀기 선수였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비록 소수일지언정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아이는 타인과의 놀이를 통해 자신만의 규칙이 깨지기도 하고 상대와 충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정을 조율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불안하다면 자기 환상 속에만 빠져 살 수 있어요. 그 환상 속에서 자기가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으로 바라보거나 반대로 지나칠 정도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바로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오직 현실에만 집착해서 재미없고 공허한 삶을 사는 거라면, 두 번째는 환상의 세계에 갇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 현실적이기만 하면 메마른 삶을 살게 되고, 환상 속에 지나치게 빠지면 현실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위니쿠시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현실에 발을 딛고 꿈을 꾸는 사람, 팍팍한 삶 속에서도 예술과 유머를 즐기는 사람, 분명히 나무 막대기인 줄 알지만 그걸 마녀의 지팡이로 상상하며 놀 수 있는 사람입니다.